재고 일수 사흘입니다. 바르샤바의 한 회의실에서 폴란드 군비청 일정표가 다시 뒤집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지금 서류부터 맞추세요. 2022년 7월 28일 로이터가 바르샤바에서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공급 틀 합의가 체결됐다고 보도한 뒤로 폴란드 조달 라인은 늘 시간에 쫓겨왔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폴란드 군비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CGR 80유도탄 공급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약 40억 달러 규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겹치며 문서 한 장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문서가 상단에 찍혔습니다. 긴급 조달 통보서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이라는 문장 때문에 숨이 짧아졌습니다. 서울의 새 정부 보고 라인에는 2023년 5월 29일 로이터 보도 약 137억 달러 규모 계약을 발판으로 생산과 납기 체계를 키운다는 문장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마지막에 공개될 수도 있는 것은 서명식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그 사진 뒤에 붙는 일정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표는 지금 누군가의 손끝에서 한 장씩 넘겨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군비청 조달 일정표를 붙잡고 사는 실무자 야쿠프입니다. 2026년으로 넘어오기 직전 내 모니터에는 2022년 7월 28일 로이터 보도 제목이 다시 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 공급 틀 합의가 바르샤바에서 맺어졌고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이 포함됐다는 그 기사 한 줄이 내부 채팅방에서 다시 공유됐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른 사람은 이유를 한 문장으로 붙였습니다. 유럽 내부 전력 공백 논란이 커져서 긴급 조달 통보가 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재고 일수표를 열고 남은 물량과 훈련 일정, 정비 창구의 예약까지 한 번에 겹쳐 계산했습니다. 재고 일수가 사흘로 찍히자 손끝이 굳었습니다. 이 일정표를 사흘로 버틸 수 있습니까? 폴란드 군비청 내부 메일함에는 문서 제목이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긴급 조달 통보서 접수 기관명 폴란드 군비청, 참조부처 국방부 그리고 상단에는 바르샤바 회의 소집 요청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나는 즉시 회의실을 예약하고 참석자 명단에 현장 정비 책임자와 예산 승인 담당자, 계약 조항 검토 담당자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화 메모를 새로 열고 서울 쪽 연락처를 찍었습니다. 지금 회의부터 잡으십시오라는 짧은 답이 먼저 왔고 그 답을 받은 즉시 나는 일정표에 납기 구간을 빨간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움직이는 손과 서울에서 움직이는 손이 같은 문서 위에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열리자마자 누군가가 2023년 5월 29일 로이터 보도를 프린트해 책상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폴란드와 약 13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한국 방산의 생산과 납기 체계를 키우는 발판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종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쪽 요구는 납기였고 상대 쪽 답은 시스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폴란드 군비청 결제 라인의 승인 시간을 계산해서 옆에 적었습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선적 슬롯이 취소될 수 있었고 선적 슬롯이 취소되면 훈련부대는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행동으로 승인 담당자에게 결제 당김을 요청했고 두 번째 행동으로 물류 창구에 운송 슬롯을 재확인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인 보류는 금지입니다라는 말이 회의실에 떨어지자 반대편에서 곧바로 다른 대답이
튀었습니다. 지금 체면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대사는 이 회의의 주 갈등을 박아버렸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은 밖으로는 국가의 신뢰였지만 안으로는 내부 절차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나는 문서의 첫 줄을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전력 공백 우려로 긴급 조달 요청. 그리고 마지막 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 체면을 지키려면 절차를 더 조심해야 했고 시간을 지키려면 절차를 더 단순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모순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긴급 조달 통보 체계는 실제 재고 일수표와 연결이 약해 공백이 과장되거나 늦게 잡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금융 승인 절차는 외부 변수에 따라 결제 순서가 바뀌어 시간이 늘어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납기 책임은 기관과 업체, 현장 정비 라인으로 분산돼 어느 한쪽이 확답을 못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일정표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체면을 문서로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 결론 문서에 단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책임을 시간표로 묶는다. 그 즉시 결과로 회의실의 시선이 내 노트북 화면으로 모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전환점을 숫자로 설득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3개뿐이었습니다. 승인 마감 시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내부 목표를 당겨 잡는 것, 선적 우선순위에서 특정 부품 3종을 먼저 확정하는 것, 그리고 재고 일수표를 사흘에서 닷새로 늘리기 위해 정비 창구 예약을 재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확정된 국제 발표가 아니라 내부 운용 목표였기에 나는 끝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업계 관측과 내부 계산에 따른 조정안. 그리고 이 조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장 정비 책임자는 재고 일수표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산 승인. 담당자는 결제 라인에 긴급 표식을 붙이겠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원칙을 접지 마십시오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결론. 문서에 다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원칙은 속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안전하게 만든다. 바르샤바 창밖이 어두워질 즈음 내 통화 메모에는 또 다른 앵커가 들어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로이터 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천모 추가 72대를 공급하는 16억 4천만 달러 규모 합의를 맺었고 이행에는 별도 금융 합의가 연동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 줄은 오늘 회의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금융이 붙는 순간 시간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나는 즉시 행동을 바꿨습니다. 첫째, 금융 합의와 납기 합의를 같은 회의에서 섞지 않겠다고 정했고, 둘째, 일정표 문서에 금융 검토 구간을 별도 칸으로 분리해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체면을 지키자던 사람이 잠시 말을 멈췄고 원칙을 지키자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면이란 단어가 절차를 의미하는지 신뢰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금 재정의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서울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문서로 시간을 묻구십시오라는 짧은 지시였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회의 결론 문서의 첫 줄로 올렸습니다. 그 밤 긴급 조달 통보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전력 공백 우려로 긴급 조달 요청,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 나는 마지막 행동으로 통보서를 다시 스캔해 결론 문서와 함께 결제 라인에 올렸고 이어서 물류 창구에 선적 예약표를 다시 확인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운송 슬롯 담당자는 취소 가능 시간이 다가온다고 경고했고 나는 그 경고를 근거로 결제 당김 요청서를 한 장 더 붙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입니다라는 말이 회의실 밖 복도에서 들려왔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선택의 값을 계산했습니다. 야간 회의가 이어지면 인력은 지치고 승인 지연이 나면 체면은 흔들리고 비용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념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거친 대사를 문서 속 의미로 바꾸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체면을 지키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더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 문서가 흔들리지 않게 구조를 세우자는 뜻으로 다시 읽힐 수 있습니까? 서울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현안 보고는 2023년 5월 29일 로이터 보도 출력물을 첫 장에 올린 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표지에는 안보실장 직함과 참석자 명단, 그리고 폴란드 군비청 긴급 조달 통보서, 사본이라는 문서명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날아온 파일에는 첫 줄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전력 공백 우려로 긴급 조달 요청. 그 한 줄이 서울에서는 협상 문장이 아니라 경보처럼 읽혔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보고서의 수치표를 넘기지 않고 문서 제목부터 훑었습니다. 서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볼까요? 대통령은 곧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납기 일정표와 금융 검토서를 같은 바인더에 묶어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즉시 결과로 회의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파트가 먼저 말하려던 순서가 밀리고 생산과 납기 파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부터 치우십시오라는 짧은 금지가 떨어졌고 문서부터 맞추십시오라는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바르샤바 쪽에서 나왔다는 반대 논리를 그대로 옮겨 말했습니다. 체면이 먼저입니다. 그 대사는 내 귀에도 익숙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들었던 그 말이 서울의 책상 위로도 넘어온 순간 대통령은 표정만 굳혔습니다. 회의 자료의 핵심은 다시 그 기사였습니다. 로이터는 2023년 5월 29일 폴란드와의 약 137억 달러 규모 계약을 발판으로 한국이 유럽 무기 수요를 겨냥한 생산과 납기 체계를 키우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고 펜으로 밑줄만 그었습니다. 단서가 제시되자마자 행동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생산 담당자에게 납기 체계를 문서로 정의하라고 지시했고 즉시 결과로 보고서에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장표 중심 보고가 멈추고 납기 단계별 책임자 서명란이 붙은 초안이 새로 출력됐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문서를 먼저 집어들까요? 내가 바르샤바에서 붙잡고 있던 긴급 조달 통보서의 마지막 줄도 서울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 그 문장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짧으면 실무가 뭉개지고 실무가 뭉개지면 체면과 원칙이 같이 깨집니다. 여기서 위기의 원인이 다시 새 묶음으로 정리됐습니다. 유럽 쪽 긴급 조달 통보 체계는 재고, 일수표와 승인 라인의 실제 속도를 하나로 묶는 장치가 약해 공백 논란이 언론 속보로 먼저 터지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공동 생산을 논의할 때 금융 검토와 기술 보안 검토가 서로의 선행 조건처럼 엉키며 결제 구간이 늘어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납기 책임이 정부 실무와 기업 생산, 물류 창구로 나뉘어 한 문장 확답이 늦어지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설명을 듣자마자 선택을 또 하나 했습니다. 통보서에 답장을 쓰되 요구 조건을 정면으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라고 지시했고 즉시 결과로 답신 초안의 첫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거절도 수용도 아닌 납기와 공동 생산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패키지 검토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답신 초안이 만들어지자 대통령은 전환점을 숫자 3개로 고정했습니다. 업계 관측이라는 단서를 달고 납기 목표를 주 단위로 쪼갠 3단계 일정표가 제시됐습니다. 첫 단계는 6주 안에 선적 우선순위를 확정해 전력 공백의 심리적 압박을 낮추는
방안이었습니다. 둘째 단계는 12주 안에 현지 유지 운용 지원 창구를 개설해 고장과 정비로 생기는 지연을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셋째 단계는 18개월 안에 공동 생산 준비를 문서로 묶어 기술 보완과 부품 조달 기준을 앞당기는 방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숫자 옆에 반드시 기관명을 적게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군비청, 그리고 폴란드 WB 전자라는 이름이 초안에 각 단계마다 들어가면서 막연한 의지가 아니라 책임의 좌표가 생겼습니다. 원칙은 접지 마십시오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지만 대통령은 그 경고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미를 재배열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속도를 만든다는 문장이 초안의 머리말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행동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통화 연결을 지시했고 즉시 결과로 서울과 바르샤바 사이에 통화 메모가 열렸습니다. 통화 메모의 첫 줄에는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가 적혔고 마지막 줄에는 승인 72시간 문장을 48시간 내부 목표로 당긴다라는 문구가 임시로 붙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생산 라인 책임자에게 우선순위 조정안을 올리라고 지시했고 즉시 결과로 특정 부품 3종의 조달 경로를 분리하는 표가 추가됐습니다. 금융 검토서에는 별도 칸이 생겼고 기술 보안 검토서에는 정보 공유 범위를 줄이는 문장 대신 공동 점검 합의라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체면이 먼저라는 대사는 여기서 다시 읽혔습니다. 체면은 미루자는 말이 아니라 문서가 흔들리지 않게 서명란을 단단히 만들자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들었던 그 말이 서울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답신 초안을 결론 문서로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론 문서 하단의 책임 서명 구간이 늘어났고 바르샤바로 보낼 첨부 목록에 긴급 조달 통보서 사본과 납기 단계별 일정표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문서 묶음은 누군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이 결론 문서가 바르샤바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 25일 로이터 보도 출력물이 바르샤바의 회의실 탁자 위에서 다시 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천무 72대를 추가 공급하는 16억 4천만 달러 규모 합의를 맺었고 이행에는 별도 금융 합의가 연동된다는 문장이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단서가 올라오자마자 행동이 나왔습니다. 나는 폴란드 군비청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 금융 검토 구간을 따로 떼어내는 승인 라우트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즉시 결과로 회의 의제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납기부터 말하려던 흐름이 멈추고 누가 돈의 고리를 쥐는지부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는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로 넘어간다는 말이 공기처럼 떠돌았고 그 말은 이제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빠른 납기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공동 생산입니까? 회의실 벽에는 기관명이 적힌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국방부 예산 라인, 현장 정비 창구, 그리고 계약 파트너로 표시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융 합의라는 단어였습니다. 금융 합의가 붙는 순간 절차는 길어지고 책임은 더 잘게 쪼개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위기의 원인이 다시 세 묶음으로 정리됐습니다. 첫째, 긴급 조달 통보가 언론 속보로 먼저 번지는 구조는 실제 재고 일수표와 승인 라인에 진행률을 한 화면에서 묶어 보여주는 체계가 약하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금융 검토와 기술 보안 검토가 서로의 선행 조건으로 엉키는 순간 승인 구간이 길어지는데도 누구도 전체 시간을 책임지지 않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현지 생산을 말하면서도
부품 조달 기준과 정보 공유 범위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으면 회의는 반복되는데 결정은 뒤로 밀리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설명을 끝내자마자 선택을 했습니다. 결론 문서에 책임 분산을 막는 문장을 넣고 납기표와 금융표를 같은 서명란으로 묶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시 결과로 예산 라인이 반발했습니다. 체면을 먼저 지키십시오. 원칙을 지금 세우십시오. 금융은 뒤로 미루십시오. 문서 없이는 금지입니다. 대사는 짧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체면을 먼저 지키자는 말은 절차를 더 조심하자는 뜻이었고, 원칙을 세우자는 말은 정보 공유, 범위를 빨리 확정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금융을 뒤로 미루자는 말은 납기부터 달리자는 뜻이었고, 문서 없이는 금지라는 말은 지금의 흥분을 멈추라는 경고였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행동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회의 소집 범위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생산 준비를 보는 기술 담당을 회의에 추가했고, 즉시 결과로 기술 보안 검토서가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재고 일수표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비 창구 예약을 재배치해 닷새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했고, 즉시 결과로 현장 책임자가 새벽 교대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회의와 인력 재배치가 동시에 떠올랐고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붙었습니다. 그때 통화 메모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시가 짧게 적혔습니다.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 나는 그 문장을 회의 결론 문서 상단에 옮겨 적었습니다. 단서가 제시된 뒤 두 문장 안에 행동이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결론 문서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납기 일정표에는 선적 우선순위 조정란과 운송 슬롯 유지 조건을 넣고 금융검토서에는 승인 마감 시간을 별도 칸으로 표시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모두가 같은 종이를 보게 됐습니다. 누가 뭘 책임지는지가 문장으로 보이자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문서전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지 생산을 말하면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고, 기술 이전을 말하면 정보 공유 범위가 따라붙었습니다. 정보 공유 범위는 곧 부품 조달 기준과 연결됐고, 부품 조달 기준은 다시 납기와 연결됐습니다. 나는 실수로라도 갈등이 인물 비난으로 흘러가지 않게 구조로만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또 하나 했습니다. 통화 메모를 공식 첨부 문서로 승격시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통화 메모는 더 이상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기관의 약속 초안이 되었습니다. 통화 메모의 첫 줄에는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나중에 다른 의미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승인 마감은 줄이십시오. 정보 범위는 고정하십시오. 납기표부터 서명하십시오. 금융표는 분리하십시오. 짧은 지시들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전환점을 숫자 3개로 설득했습니다. 확정 수치라고 단정하지 않고 내부 계산과 업계 관측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승인 목표 시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당겨 내부 결제 흐름을 재설계하자는 숫자, 운송 슬롯 유지 조건을 위해 선적 우선순위에서 핵심 부품 3종을 먼저 확정하자는 숫자, 그리고 재고 일수표를 사흘에서 닷새로 늘리기 위해 정비 창구 교대 조정을 최소 2개 라인에서 실행하자는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지만 그 숫자가 사람의 숨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체면을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나는 그 둘을 같은 방향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회의 후반부에서 체면 대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체면을 먼저 지키십시오라는 말이 이번에는 절차를 늦추자는 핑계로 쓰일 뻔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선택을 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를 결론 문서에 다시 정의했습니다.
체면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 서명란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시 결과로 예산 라인이 요구하던 면책 문장이 빠지고 대신 공동점검 합의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문장이 줄어들자 기술 담당은 정보 공유 범위를 협의 가능한 구간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구간 표시 하나가 현장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흑백이었는데 이제는 절차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 구간에 들어가며 질문은 하나만 남겨야 했습니다.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두되 내부 목표 48시간을 달성하는 구조를 문서로 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 행동으로 회의 결론. 문서를 결제 라인에 상신했고 즉시 결과로 바르샤바 내부 시스템에 긴급 표식이 붙었습니다. 이어서 물류 창구에 선적 예약표를 재확인하는 전화를 걸었고 즉시 결과로 취소 가능. 시간이 하루 더 남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숨이 조금 길어졌지만 이건 승리가 아니라 겨우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념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의 실마리도 보였습니다. 공동 점검 합의 문장 하나가 체면과 원칙 사이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흔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분담을 거론하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보고가 올라오자마자 폴란드 군비청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딱딱해졌습니다. 단서가 뜨면 행동이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즉시 회의체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순 조달 회의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 점검 회의로 격상시키자는 선택이었고 즉시 결과로 참석자 명단에 외교 라인 연락 담당과 기술 보안 검토 책임자가 추가됐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한 장의 납기 일정표를 붙잡고 있던 회의가 이제는 국제 반응을 포함한 문서전으로 확장됐습니다. 동맹 분담이라는 말이 납기 일정표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서울에서는 대통령 이재명이 미국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적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라는 말이 관계자 설명에 따라 퍼졌습니다. 이 선택은 통화 한 통으로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워싱턴과 서울, 바르샤바 사이의 통화 메모를 한 파일로 묶어 결제 라인에 올렸고 즉시 결과로 문서 제목에 외부 반응 참고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선적 우선순위 조정안을 다시 열고 미국 발언이 유럽 운송 슬롯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도록 물류 창구의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운송 슬롯 담당자는 보험료와 경유 항로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경고는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도와 절차의 허점이 흔들릴 때 바깥 발언 하나가 내부 일정표를 덮치는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다시 세 묶음으로 보였습니다. 첫째, 외부 정치 발언이 나오면 언론 속보가 먼저 움직이고 내부 기관의 재고 일수표나 승인 진행률은 뒤늦게 따라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국제 운송 슬롯은 보험과 항로 조건이 바뀌면 한 번에 취소되는데 그 취소 위험을 계약서의 납기 조항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기술 보안과 정보 공유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동 생산 논의가 단어만 남고 실행 문서가 늦어지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묶음이 합쳐지면 누가 잘못하지 않아도 납기표는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외부 발언을 반박하는 문장을 넣지 않고 납기와 공동 생산의 실행 단계만 더 촘촘히 써서 흔들림을 줄이자는 선택이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일정표 칸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로 흔들지 마십시오. 일정표만 보십시오. 정보 범위는 지키십시오. 운송 슬롯부터 잡으십시오.
짧은 대사는 지시와 금지와 경고로만 구성됐습니다. 누군가는 체면을 지키자고 했고 누군가는 원칙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 둘을 다시 한 줄로 묶어야 했습니다.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군비청 결론 문서가 흔들리지 않게 책임 서명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외부 반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 범위를 문서로 고정해 공동 생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서가 나오자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기술 보안 검토 책임자에게 정보 공유 범위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표시하라고 지시했고, 즉시 결과로 검토서에 협의 가능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 표시 하나가 외교 라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외부에 내보낼 수 있는 문장과 내부에만 남길 문장이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총리 다카이치가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말이 외교 라인을 통해 전해지자 회의실에 또 다른 긴장이 흘렀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측 외교 라인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확산을 경계하며 통보를 보냈다는 보고가 뒤따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반응을 해석하지 않고 반응이 흔들지 못하게 문서 구조를 더 단단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첫째, 회의 결론 문서에 외부 반응을 참고 자료로만 붙이고 본문에는 납기 단계와 점검, 절차만 남겼습니다. 즉시 결과로 문서가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운송 슬롯 위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납기 일정표의 대체 항로와 선적 재배치 구간을 추가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물류 창구에서 재배치 시나리오를 2개 올려보내왔습니다. 이 모든 조정은 비용을 늘릴 수 있었고 야간 회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대가가 명확해졌습니다. 전환점 설득은 숫자 3개로 다시 고정됐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관계자 설명과 내부 계산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운송 슬롯 취소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선적 재배치 시나리오를 2개 확보한다는 숫자 승인. 진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목표 결제 시간을 48시간으로 고정한다는 숫자 기술 보안 협의.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정보 공유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문서에 박히자 외부의 발언은 회의실 내부에서 조금 작아졌습니다. 누군가가 결국 이 말을 꺼냈습니다. 체면이 먼저입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달랐습니다. 체면은 외부를 향한 포즈가 아니라 내부 문서가 흔들리지 않게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3시퀀스에서 던졌던 그 반대 대사가 조금씩 수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통화 메모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통화 메모의 첫 줄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 마지막 줄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 나는 마지막 행동으로 통화 메모를 결론 문서의 부록으로 확정하고 폴란드 군비청 결제 라인에 최종 상신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제 시스템의 상태 표시가 진행 중으로 바뀌었고 외교 라인 담당은 워싱턴 쪽 문의에 답할 문장 초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답할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일정표의 구조를 말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10% 구간에서 질문은 하나만 남겨야 했습니다. 외부 압박과 통보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인 72시간을 지키면서도 내부 목표 48시간 구조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야간 회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즉시 결과로 인력 재배치와 문서 검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신념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관계 회복의 징후도 생겼습니다. 폴란드 군비청과 기술 보안 라인이 공동 점검 합의 문장을 다시 확인하며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표현을 문서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로이터 보도가 바르샤바 조달 라인에 도착한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한 문장에 꽂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발표를 근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전자가 폴란드 내 유도탄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 합의를 진행한다는 내용, 그리고 천무에 쓰이는 CGR 80계열 유도탄이 언급됐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단서가 제시되자마자 행동이 나왔습니다. 나는 즉시 문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조달 일정표가 아니라 현지 생산 실행 문서로 분류를 바꾸는 선택이었고, 즉시 결과로 결제 라인의 책임자가 달라졌습니다. 단순 구매의 결제가 아니라 기술 보안과 생산 설비, 부품 조달의 기준을 결론으로 찍어야 하는 결제로 바뀐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납기만 빠르면 된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합작사라는 단어가 일정표를 어떻게 바꿀까요? 바르샤바 내부에서는 환호와 불안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된다는 자부심은 커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졌습니다. 나는 현장 책임자들과 즉시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생산 설비 체크리스트를 요청하는 것이었고, 즉시 결과로 설비 목록과 공정 단계표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정보 공유 범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었고, 즉시 결과로 기술 보안 검토서에 빨간 표시가 늘어났습니다. 합작사는 계약 사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서 한 줄마다 누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는지가 박혀야 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다시 세 묶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합작사 추진이 발표되면 정치권과 언론이 먼저 기대를 키우는데 실제 생산 설비, 승인과 품질 인증 절차는 그 기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기술 보안과 정보 공유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현지 생산은 시작도 못하는데도 일정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부품 조달 기준이 국제 공급망 단계와 맞물려 있는데도 책임이 조달 기관과 기업, 협력사로 분산돼 병목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묶음은 사람 탓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합작사 문서전의 핵심을 기술 이전의 크기 경쟁으로 만들지 않고 품질 승인과 납기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절차 설계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회의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가 중심이 됐습니다. 정보 범위는 고정하십시오. 품질 승인부터 잡으십시오. 부품 기준은 흔들지 마십시오. 일정표를 다시 쓰십시오. 대사는 금지와 지시와 경고로만 떨어졌습니다. 나는 통화 메모를 다시 열었습니다. 첫 줄은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 마지막 줄은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 그런데 이제는 72시간이 단순한 회신 시간이 아니라 생산 준비 문서의 처리 속도를 뜻하는 상징처럼 변했습니다. 나는 행동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첫째, 합작사 관련 요청서를 공식 문서로 상신했습니다. 제목은 CGR 80 현지 생산 준비 요청서로 잡았습니다. 즉시 결과로 폴란드 군비청 결제 시스템에 신규 항목이 생겼습니다. 둘째, 생산 설비 승인에 필요한 품질 인증 구간을 따로 떼어내 점검 주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현장 엔지니어가 점검 항목을 3단계로 나눠 제출했습니다. 전환점 설득은 숫자 3개로 고정했습니다. 확정 수치가 아니라 내부 계산과 업계 관측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첫째, 현지 생산 라인을 세우기 전이라도 초기 물량의 납기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 3종의 조달 경로를 이중화한다는 숫자였습니다. 둘째, 품질 승인 지연을 막기 위해 점검 주기를 기존보다 2배 촘촘히 가져가겠다는 숫자였습니다.
셋째, 합작사 설립 준비 단계에서 문서 처리 목표를 48시간으로 유지해 승인 병목을 줄이겠다는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문서에 박히자 내부 논쟁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갈등의 축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체면도 원칙도 결국 품질 승인과 시간 부족 앞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이재용이 무기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반도체와 부품 공급망의 기준을 맞추는 인물로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품 조달 기준 문서를 정리해 문의 라인에 전달했습니다. 단서가 나오자 행동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부품 조달 기준에서 보안 등급을 나누는 선택을 했고 즉시 결과로 외부 협력사가 접근 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 명확함은 관계를 살렸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말이 줄어들고 공동 점검 합의 문장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전장 네트워크와 위성통신 의존 논란의 축에서 문의를 받는다는 설정이 문서전의 긴장을 키웠습니다. 기술 기업이 직접 무기를 팔지는 않지만 전장 네트워크의 기준이 흔들리면 생산과 운용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안을 사람 비난으로 흘리지 않게 막았습니다. 전장 네트워크는 별도 검토 항목으로 분리한다는 문장을 합작사 준비 문서에 넣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논쟁이 한 칸 밖으로 밀려났고 생산 문서는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후반부에서 체면 대사는 다시 회수됐습니다. 체면이 먼저입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절차를 늘리자는 방패가 아니라 합작사 문서가 국제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서명란과 책임 구간을 더 단단히 하자는 뜻으로 재해석됐습니다. 나는 그 재해석을 문서에 박았습니다. 공동 점검 합의 문장 아래에 품질 승인 책임자 서명란을 추가했고 즉시 결과로 현장 엔지니어가 서명 가능한 기준표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문서가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10% 구간에서 질문은 하나만 남겨야 했습니다. CGR-80 현지 생산 준비 요청서가 올라간 이 상태에서 우리는 48시간 문서 처리 목표를 지키며 품질 승인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야간 회의를 또 한 번 열기로 선택했고 즉시 결과로 승인 라인의 인력이 재배치됐습니다.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야간 회의와 비용 증가 가능성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신념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방식의 협력만이 긴급 조달을 지속 가능한 신뢰로 바꿉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의 징후는 문장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점검 합의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서명란이 있는 절차 문서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로이터 보도 이후 며칠 바르샤바 현장 책임자 마르친의 책상 위에는 CGR-80 현지 생산 준비 요청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내부 시스템에서 출력한 문서에는 접수 시간과 결제 단계가 찍혀 있었고 옆에는 재고 일수표가 닷새로 겨우 늘어난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서가 보이면 행동이 나와야 했습니다. 마르치는 새벽 2시에 정비 창구에 전화를 걸어 점검 순서를 당기라고 지시했고 즉시 결과로 다음 주 훈련 일정표가 통째로 수정됐습니다. 같은 시각 나는 바르샤바에서 회의 소집 요청을 다시 올렸고 즉시 결과로 공급망 안정 점검, 회의 참석자의 품질 승인 담당이 추가됐습니다. 닷새라는 숫자는 안심이 아니라 닷새 안에 문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사흘로 떨어진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닷새를 문서가 따라올 수 있습니까? 서울 쪽 실무 라인에서는 다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통화 메모의 첫 줄인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가 이미 답신 초안 머리말로 올라간 상태였고 마지막 줄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시는 내부 목표 48시간으로 당겨졌다는 표시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가 제시되자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쪽 실무자는 폴란드로 보내야 할 실행 문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손을 멈췄습니다. 즉시 결과로 바르샤바 결제 화면의 상태가 대기 중으로 바뀌었고 마르친의 휴대폰에는 승인 지연 경고가 떴습니다. 누가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도 구조가 이 순간에 가장 잔인했습니다. 금융 검토가 기술 보안 검토와 엉키는 허점, 품질 승인 절차가 공급망 단계와 분리돼 시간표에 늦게 반영되는 허점, 책임이 기관과 기업과 협력사로 흩어져 확답이 늦어지는 허점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바르샤바에서 이 구조를 알았고 서울의 실무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멈춘 손끝은 오만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도장부터 찍지 마십시오. 정보 범위는 지키십시오. 납기만 믿지 마십시오. 공동 점검을 넣으십시오. 짧은 대사가 오가자 통화 메모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는 이제 속도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속도를 내기 전에 문서 구조를 먼저 세우라는 말이 됐습니다. 마르치는 그 대사들을 듣는 대신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바르샤바 물류 창구에 전화해 선적 예약표의 취소 가능 시간을 다시 확인했고 즉시 결과로 취소 마감이 36시간 앞당겨졌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답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회의를 즉시 재소집했고 즉시 결과로 결론 문서의 서명란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2024년 4월 25일 로이터 보도 출력물도 함께 놓였습니다. 천무 72대 추가 공급 16억 4천만 달러, 그리고 별도 금융 합의 연동이라는 문장이 여전히 우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금융이 붙는 순간 납기는 늦어질 수 있었고 납기가 늦어지면 현지 생산의 명분은 흔들렸습니다. 단서가 나오자 행동이 나갔습니다. 나는 결론 문서에서 금융 검토 구간을 본문에서 떼어내 부록으로 밀어냈고 즉시 결과로 예산 라인의 반발이 줄었습니다. 대신 본문에는 품질 승인과 정보 공유 범위를 우선한다는 문장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삼성 이재용 쪽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무기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부품과 반도체 공급망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질 것인지 문서로 답하지 않으면 공급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 문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준 없이 발주 금지입니다. 보안 등급을 나누십시오. 부품 3종 먼저 확정하십시오. 승인 목표는 48시간입니다. 나는 대사를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부품 조달 기준서를 보안 등급별로 분리해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외부 협력사가 볼 수 있는 범위와 볼 수 없는 범위가 명확해졌고 불필요한 의심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생산 라인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부품 3종을 먼저 확정해 선적 우선순위 조정란에 박아 넣었고 즉시 결과로 물류 창구가 대체 항로 시나리오 2개를 다시 올려왔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무료는 아니었습니다. 보험료와 운송 비용 증가 가능성이 문서에 같이 적혔습니다. 대가가 분명해졌습니다. 야간 회의가 더 길어지고 승인 검토 인력이 재배치되며 프로젝트 일정표가 촘촘해질수록 사람의 숨은 더 가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축이 흔들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쪽으로 전장 네트워크와 위성통신 의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왔고 유럽 현장에서는 그 의존이 리스크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무기 거래의 본질로 섞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전장 네트워크 항목은 별도 검토 문서로 분리됐고 합작사 실행 문서의 본문은 다시 생산과 품질 승인 중심으로 정리됐습니다. 분리된 문서의 제목은 전장 네트워크 연동 검토 보고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논쟁은 커지는데 결정은 늦어지는 구조적 허점에 다시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환점은 숫자 3개로 다시 설득됐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내부 계산과 업계 관측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첫째, 선적 재배치 시나리오 2개를 확보해 운송 슬롯 취소 위험을 낮춘다는 숫자였습니다. 둘째, 결제 목표 시간을 48시간으로 고정해 승인 병목을 줄인다는 숫자였습니다. 셋째, 점검 주기를 2배 촘촘히 가져가 품질 승인 지연을 막는다는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한 장의 결론 문서에 들어가자 체면이라는 단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체면이 절차를 늘리는 말로 쓰일 뻔했지만 지금은 문서가 흔들리지 않게 책임 서명란을 지키는 말로 재해석됐습니다. 마르치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했습니다. 그는 현장 점검팀과 공동 점검 일정을 잡기 위해 밤 11시에 다시 전화했고 즉시 결과로 다음 날 아침 첫 점검이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10% 구간에서 질문은 하나만 남겨야 했습니다.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인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이 이제는 단순한 회신이 아니라 품질 승인과 정보 공유 범위를 함께 통과시키는 속도의 기준으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는 그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최종 행동으로 결론 문서를 다시 상신했고 즉시 결과로 결제 시스템이 진행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가는 남았습니다. 야간 회의가 끝나지 않았고 인력 재배치로 피로가 쌓였으며 비용 증가 가능성이 문서에 기록됐습니다. 그래도 신념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관계 회복도 이어졌습니다. 공동 점검 합의 문장 아래에 서로의 서명란이 늘어나며 체면과 원칙이 같은 문서에서 충돌이 아니라 균형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 로이터가 폴란드가 한국 현대로템과 KE 전차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는 알림이 바르샤바 군비청 단말기에 떴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이 뜨자마자 행동이 나왔습니다. 나는 즉시 조달 일정표에 KE 추가 계약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천무와 CGR 80 현지 생산 실행 문서와 같은 결제 묶음으로 연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제 시스템의 경로가 한 단계 더 늘어났고 서명란의 기관명도 늘어났습니다. 폴란드가 유럽 방위력 보강 흐름 속에서 한국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장면은 외부에는 단순한 계약 뉴스였지만 내부에는 균형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미국과의 전통 조달 흐름과 한국 중심의 신속 조달 흐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까? 바르샤바 회의실 벽에는 2개의 날짜가 나란히 적혔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로이터 보도에 나온 합작사 추진 흐름, 그리고 2025년 8월 1일 로이터 보도에 찍힌 KE 추가 계약 흐름이었습니다. 단서가 2개가 되면 선택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회의 소집 요청서를 올리면서 회의체 이름을 다시 한번 조정했습니다. 공급망 안정 점검 회의에 조달 균형 검토 항목을 추가하는 선택이었고 즉시 결과로 외교 라인 담당과 예산 라인 담당이 동시에 참석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 구조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비용을 말했고 외교는 파장을 말했으며 현장은 재고 일수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서를 말해야 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다시 새 묶음으로 선명해졌습니다. 국제 발언과 언론 속보가 먼저 움직이면 내부 승인 라인은 뒤늦게 반응하는 허점이 여전했습니다. 운송 슬롯과 보험 조건이 바뀌면 납기 일정표가 흔들리는데도 계약 조항이 그 변동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책임이 기관과 기업과 협력사로 나뉘어 확답이 늦어지면 균형 논쟁은 커지는데 결정은 늦어지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묶음이 겹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균형을 말로 설득하지 않고 문서 구조로 보여주자는 선택이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회의 자료의 첫 장이 바뀌었습니다. K 추가 계약은 조달 항목으로 천무와 CGR80 현지 생산은 실행 항목으로 두 묶음을 하나의 시간표로 결합하는 표가 맨 앞에 놓였습니다. 균형을 흔들지 마십시오. 납기부터 고정하십시오. 정보 범위는 지키십시오. 서명란을 늘리십시오. 대사는 짧았고 모두 지시나 경고였습니다. 누군가는 체면을 말했고 누군가는 원칙을 말했습니다. 체면이 먼저입니다라는 대사가 다시 나왔고 나는 그 말이 절차를 늘리는 방패로 쓰이지 않게 막아야 했습니다. 단서가 제시되자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결론 문서의 체면의 정의를 다시 한 줄로 고정했습니다. 체면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좌표를 분명히 하는 것. 즉시 결과로 예산 라인의 면책 문장 요구가 줄었고 대신 공동 점검 합의 문장이 본문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의 중반에는 외부 반응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분단 문제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유럽의 공급망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예민하게 지켜본다는 보고가 돌아왔고 일본에서는 총리 다카이치가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말이 외교 라인에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확산을 경계하는 통보가 이어졌다는 보고가 붙었습니다. 나는 그 반응들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서가 흔들리지 않게 분리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외부 반응 참고 자료를 부록으로만 붙이고 본문에는 납기 단계와 품질 승인, 절차만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본문이 가벼워졌고 논쟁이 본문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운송 슬롯 위험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류 창구에 전화해 선적 예약표의 취소 조건과 대체 항로 시나리오 2개를 재확인했고 즉시 결과로 비용 증가 가능성이 표에 반영됐습니다.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대가는 문서에 남겼습니다. 숨기지 않는 편의 관계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전환점 설득은 숫자 3개로 다시 박았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내부 계산과 업계 관측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첫째, 결제 목표 시간을 48시간으로 고정해 승인 병목을 줄인다는 숫자였습니다. 둘째, 핵심 부품 3종을 선악정해 KE와 천무의 선적 우선순위 충돌을 줄인다는 숫자였습니다. 셋째, 운송 슬롯 대체 시나리오 2개를 확보해 취소 위험을 낮춘다는 숫자였습니다. 숫자들이 표에 들어가자 균형 논쟁은 감정에서 절차로 내려왔습니다. 체면이라는 말도 다시 변했습니다. 체면은 외부 눈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문서가 국제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책임을 분명히 하는 말로 재해석됐습니다. 회의 후반부의 통화 메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첫 줄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 마지막 줄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 나는 이 문서를 다시 꺼내 들고 KE 추가 계약 흐름과 천무 현지 생산 흐름을 같은 시간표로 묶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단서가 나오자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통화 메모를 결론 문서의 첫 장에 배치하는 선택을 했고 즉시 결과로 참석자들이 같은 기준선을 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조건은 구호가 아니라 납기와 유지 운용까지 포함한 책임의 언어라는 보고가 함께 붙었습니다. 그 문장이 바르샤바에서는 압박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빠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 구간에서 질문은 하나만 남겨야 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 로이터 보도에 KE 추가 계약이 더해진 지금도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인 72시간을 지키는 구조로 이 모든 시간표를 묶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 행동으로 결론 문서에 KE 항목의 서명란을 추가하고 즉시 결과로 결제 시스템의 경로가 확정됐습니다.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야간 회의가 또 잡혔고 인력 재배치로 피로가 쌓였으며 비용 증가 가능성이 표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신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관계 회복의 실마리도 잡혔습니다. 공동 점검 합의 문장이 KE와 천무 CGR80 문서 묶음의 중심으로 올라오며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살리는 문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이라는 날짜가 바르샤바 군비청 결제 화면 상단에 찍힌 순간 나는 손목시계부터 봤습니다. 폴란드 군비청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CGR80 유도탄 공급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약 40억 달러 규모 실행 계약을 체결한다는 흐름이 관계자 설명에 따라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서가 선명해지자 행동이 나왔습니다. 나는 결제 라인에 있던 통화 메모를 맨 위로 올려 결론 문서의 첫 장에 배치했고 즉시 결과로 회의실의 시선이 종이 한 장에 모였습니다. 그 통화 메모 첫 줄은 늘 같았습니다.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 오늘 이 첫 줄이 진짜로 계약 문서의 문이 될 수 있습니까? 폴란드 군비청 회의실에는 바르샤바라는 지명이 적힌 출입증과 실행계약 초안이 함께 놓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법무 라인에서 넘어온 부속 문서에는 CGR80과 현지 생산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단서가 제시되자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금융 검토 부록을 본문에서 분리한 채로 유지하고 본문에는 납기 단계와 공동 점검, 합의 문장만 남기자는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즉시 결과로 논쟁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서명란과 점검 절차를 보게 됐고 품질 승인 담당자는 점검 주기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구조를 설명하는 위기의 원인은 세 묶음으로 정리됐습니다. 긴급 조달 통보가 재고 일수표보다 먼저 뛰는 허점, 금융 검토와 기술 보안 검토가 서로를 잠그는 허점, 책임이 기관과 기업과 협력사로 흩어져 확답이 늦어지는 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문서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서명란을 비우지 마십시오. 체면으로 숨기지 마십시오. 원칙부터 박으십시오. 부록은 분리하십시오. 짧은 대사는 모두 지시와 경고였습니다. 특히 체면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을 때 예전처럼 절차를 늘리는 방패가 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단서가 나오자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결론 문서의 체면의 정의를 한 줄로 고정했습니다. 체면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좌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면책 문장 요구가 줄어들었고 공동 점검 합의 문장이 본문 중앙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 이 문장은 그동안 나를 조급하게 만들던 시간 압박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명식 장면은 2025년 12월 30일 한화 공식 발표에 근거해 회의실에서 재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는 폴란드 군비청 수장과 폴란드 WB 그룹 대표 등이 서명식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그 이름들이 내 문서의 서명란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단서가 확인되자 행동이 나왔습니다. 나는 서명식에 들어갈 문서 묶음을 마지막으로 재정렬하고 즉시 결과로 실행계약 본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됐습니다. 동시에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물류 창구에 전화해 선적 예약표의 최종 조건을 재확인했고 즉시 결과로 운송 슬롯 취소.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재배치 절차가 결론 문서 부록에 첨부됐습니다. 서명식은 사진이 아니라 문서 묶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유럽의 전력 공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업계 관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사진만 믿지 마십시오. 문서부터 공개하십시오. 점검 절차를 넣으십시오. 기준 없이 확정 금지입니다. 대사는 다시 짧아졌고 회의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환점 설득은 숫자 3개로만 남겼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내부 계산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제 목표를 48시간으로 고정해 병목을 줄인다는 숫자, 핵심 부품 3종을 선악정의 일정표, 충돌을 줄인다는 숫자, 운송 슬롯 대체 시나리오 2개를 확보해 취소 위험을 낮춘다는 숫자였습니다. 숫자가 표에 박히자 체면과 원칙이 드디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체면은 더 이상 미루자는 말이 아니었고 원칙은 더 이상 늦추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문서가 흔들리지 않게 구조를 세우자는 뜻으로 합쳐졌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문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이 서로의 의미를 바꾸는 지점에서 왔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 문서로 시간을 묶는다는 그동안 속도를 내라는 명령처럼 들렸지만 2025년 12월 29일 실행 계약 앞에서는 속도를 안전하게 고정하라는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화 메모 마지막 줄 승인 후 72시간 내 회신은 나를 몰아붙이던 압박이었지만 2025년 12월 30일 한화 공식 발표와 서명식 참여자 공개가 이어지며 책임을 즉시 확인하겠다는 합의로 바뀌었습니다. 단서의 의미가 바뀌자 행동이 나왔습니다. 나는 통화 메모를 결론 문서 부록에서 본문 뒤쪽으로 옮겨 문장 그대로 남겼고 즉시 결과로 그 문서가 협박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을 했습니다. 공동점검합의 문장 아래에 폴란드 군비청과 파트너 측의 확인 서명 절차를 한 줄 더 넣었고 즉시 결과로 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의 절차 문서가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10% 구간에서 질문은 하나만 남겨야 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실행 계약과 2025년 12월 30일 공식 발표가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선 체면과 원칙이 충돌하던 회의실이 공동 점검 합의라는 한 문장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야간 회의는 멈추지 않았고 인력은 재배치됐으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부록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신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관계 회복도 확인됐습니다.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말장난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살리는 서명란과 절차 문서가 남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